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 말랑한 거를 좀 하려고 이혼 조정 얘기인데요. 제가 교육청에서만 일하다가 첫 이혼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되게 낭만적인 사건이었었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첫 이혼 사건이 딱 배당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. 그래서 조정 기일이 도대체 뭐냐, 막 대표님한테도 가서 조정 기일 가면 뭐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고, 또 막 유튜브에서도 다른 변호사들이 조정기일 가면 뭐 한대더라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,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뭔 말 하나 들어봤더니, 저는 이제 아내분 쪽 대리인이었거든요. 근데 남편이 아내를 아직 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정할 때는 이런 얘기도 하나 보다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, 지나고 보니까 이혼 사건 도중에 막 상대 당사자들끼리 막 서로 애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.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첫 사건이었던 거죠.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, 아 그래요?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, 그러니까 내 의뢰인한테 그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그 아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사랑한다는데요?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, 이제 아내분은 전화기 너머로 제가 느낀 느낌은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뭐 다 끝났는데 뭐 왜 저런데요?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별로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고.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, 이제 변호사는 이혼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.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가 맡은 일이라는 거는. 그리고 또 이혼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고, 또 이혼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또 재산 분할로 이어지고, 그 재산 분할에서 수임료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변호사가 가운데서 이렇게 딱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, 상대방 남편이 뭐 사랑한다는 얘기 한번 했다고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. 사실은.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막 의뢰인한테 얘기하고, 의뢰인도 약간 싫어하지 않는 눈치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이러니까, 뭐 대표님이 그때 저한테 뭐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속으로 좀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은 있긴 있었는데, 아무튼 간에 계약서를 보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의 뭐 몇 프로,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서초동에서는 계약을 하니까, 그래 아무튼 간에 뭐 경제적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일단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,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은 공동명의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? 정이혼 안 하겠다고 만약에 하면은, 이 생각을 하나 했었고, 그 다음에 그때 의뢰인 분은 진짜 원하는 게 제가 뭐냐고 계속 물어봤었는데, 일단 지금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였거든요. 뭐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같이 못 살겠다, 이게 의뢰인의 요구 사항이었어요. 그럼 일단 이혼이 되든 안 되든 같이만 당장 안 살고, 뭐가 됐든 경제적 이익만 있으면은 윈윈이니까, 일단 그 플랜 C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조정 기일날 들어갔는데, 이제 딱 의뢰인을 만났는데, 왜 남편이 그런 아직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는지 막상 이제 의뢰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아내분이 되게 예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조정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면서 끝으로 정말 원하는 게 뭐냐, 이혼을 하고 싶으신 거냐,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, 아무튼 당장 같이 못 살겠다는 건 여전히 유효하구나, 이것도 체크를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. 저는 이제 이혼 조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몰랐는데, 그전에는 이게 그 조정위원님들은 일단 이혼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. 이러나 저러나 붙여놓으려 그래요, 자꾸. 근데 원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, 거기다가 이제 남편까지 막 사랑한다고 해버리니까 뭐 위원님들은 신난 거지 막. 그래서 어떻게든 붙여놓으려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, 위원님들이.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눈치가 되게 빠른 편인데, 아내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쉽지 않겠더라고요. 이게 이혼 할 거예요, 조정 안 할 거예요, 뭐 그냥 재판 넘어가 주세요, 이러고 요 말을 뭐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, 분위기가.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준비해갔던 플랜 C를 그냥 바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남편분이 사랑한다고 하니까, 사랑은 희생이니까 자기가 좀 당장 싫어도 인내하고 참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아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, 그러니까 기한이 없었어요. 아내 마음이
너그러워질 때까지 별거를 한다.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냐고 했더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아 그래? 그럼 알겠어.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은 지금 사는 아파트 공동 명의로, 그때 아마 애도 있었을 거예요. 아이도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는데 그 공동 명의 당연히 뭐 해주는 거 뭐 어렵냐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까지도, 공동 명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까지도 자기가 낸다고 하고, 자기는 아무튼 같이만 살면 된대.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. 그래서 남편분은 사랑하는 아내랑 계속 같이 살아서 좋고, 아내분은 뭐 공동명의도 하고, 또 당장 마음 풀릴 때까지 따로 살아서 좋고, 우리는 또 이제 수입료 제대로 받아서 좋고, 이제 그렇게 윈윈윈 하는 사안이었고, 이게 재판을 넘어가 버리면은 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뭐 별거를 한 해 만에 이런 조건은 사실 재판 가서는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건 이제 소송물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정은 그렇게 좀 유두리 있게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조정의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이혼 사건을 몇 번 해보니까 이런 낭만은 정말 전혀 없었고,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고, 그 다음에 정말 서로 풀파워로 핥히고 생채기 내는, 정말 결혼을 하지 말든가, 나는. 아니면은 결혼을 하면 이혼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, 아무튼 처음에 되게 재밌고 낭만적인 사건이 기억이 나서, 다음 주에는 제가 성범죄 주제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, 최근에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기 전에 약간 말랑한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.